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재회를 위한 준비편 가져와 봤어요. 총 2회로 구성하였고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1편에서 다룰 것은 지금 그분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재회의 흐름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먼저 현재 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떨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를 보니까 완전 반전 매력의 소유자 이렇게 보이는데 외모와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외모에서도 반전 매력, 외모와 성격에서도 반전 매력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외모의 완드킹과 페이지컵 이게 말해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노랑님들께서 꾸몄을 때랑 안 꾸몄을 때의 차이, 그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기도 해요. 이 완드키는 굉장히 당당하고 매력 있는 그런 여성분이거든요. 우리 노랑님들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외모에서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어디에서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헤어나 스타일링에서도 우리 노랑님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을 잘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목을 한 번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노랑님들이란 거예요. 내가 입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너무 잘 소화하고 있고 나를 꾸미는 것도 그걸 너무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외모에서 반전 매력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페이지 컵이라서 그러는데 이 페이지 컵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매력이거든요. 우리 노랑님들의 외모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고양이 같은 앙칼진 그런 매력도 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순둥순둥하고 순딩한 그런 얼굴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화장했을 때라던가 꾸몄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여왕님의 모습인데 화장을 지우고 내추럴한 모습이라던가 이럴 때는 순수하고 순박한 어린아이 모습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노랑들이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꾸미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되는 거고요. 이 페이지 컵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드린다면은 우리 완드킨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우라가 너무 잘 펼쳐져가지고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였다면은 이 페이지 컵은 순둥순둥하고 동글동글하고 순해가지고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표정일 때는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섹시하면서 괜히 말 걸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웃어버리면은 세상 모해한 눈웃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 그냥 한 번 웃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즘에 테토하고 애견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느낌이 번갈아 있는 거예요. 강한 느낌도 들고 부들부들한 느낌도 들고 번갈아서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에게 우리 노랑들의 외모는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관능적이고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매력으로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분이란 거죠. 그런데 성격에 데스하고 펜타클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굉장히 쿨한 이미지하고 포근포근한 이미지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순한 이미지하고 강한 이미지가 같이 있어서 소유욕이 없고 집착 없는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이분이 느끼기엔 우리 노랑님께서 당차고 야망 있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꽉 쥐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것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보낼 건 보내는 타입인 줄 알았는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노랑님들은 야심찬 모습이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한번 내 거라고 찜콩 해버리면은 여기서 누구든 월과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노랑님이 이분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한다면은 이분 또한
자기가 우리 노랑들의 소유물이라던가 우리 노랑들 산하에 있는 분이라고 인식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꽤나 우리 노랑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도 보여요.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노랑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집착이랑 소유욕이 없어져 버리면은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불가물, 이게 번갈아서 있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노랑들이 내 것만 꼭 끌어안고 뭐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 지금 데스카드 떴잖아요. 데스카드는 내가 이 펜타클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느껴지거든요. 우리 노랑들께선 뭔가 하나를 갖고 있고 지키려고 한다면은 이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발휘돼가지고 이걸 더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없나? 요즘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끊임없는 연구라던가 개선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랄까 슉슉 바뀌는 성격이 아니라 내 것을 꾸준히 고수하면서 내면적으로 깊이가 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옛날의 것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방법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으로 좀 보이거든요. 고집이라면 고집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노랑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라 생각하는데 왜 제외가 잘 안 되는지, 혹시 내 태도 중에서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제외를 막는 요인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외를 막는 우리 노랑들의 행동, 뭐가 봤더니 컵 10번이랑 소드 5번 나왔어요. 이거는 상황이 좀 더 반반으로 나뉘는데 지금 노랑들께서는 지금 보내고 있는 현상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내가 굳이 제외를 바라야 되나? 내가 제외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데 굳이 남들을 끌어와서 뭐하나?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을 끌어와서 뭐하나? 싶기도 한 거죠. 내 주변 사람이라던가 내 환경이 나를 잘 지켜주고 나도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라던가 아니면 제외 자체에서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랑들은 어쩌면 폭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는데 이 소드 5번이 뜬 거 봐서 이 사람, 이 재회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언제든지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노랑들이 매력적인 분들이 했잖아요. 노랑들이 스스로 아실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손길만 딱 뻗어도 이 사람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 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 카드에서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재해를 막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원드6랑 소드 3번 나왔어요. 이건 조금 의외인 카드인데 우리 노랑들이 자신감 넘치고 매력 있는 그런 분들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 원드6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원드6는 원래 장원급제 카드예요. 장원급제는 장원급제 한 분이 있고 내가 장원급제를 함으로써 환호해주는 군중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군중들이 연애운으로 빗대보면은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신감 있는 포스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에 대해서 거의 신앙심으로 바라봐주니까 나도 여기서 어깨가 뿜뿜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소드 3 들었어요. 이거는 내 자존심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던 그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우리 노랑들 카드인데 소드 3가 나온 거 보면 이 사람이 우리 노랑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에 금이 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너가 나한테 이런 걸 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아 진짜 어이없네 하면서 이 사람을 굳이 보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랑들은 재해를 간절히 원하기보다는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볼까 하는 그런 모습에 좀 더 가까우실 거라 보이는데 일단은 그분이 우리 노랑들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우리 노랑들이 시도만 하면은 이 사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도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노랑들 스스로 이 사람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이런 거죠. 우리 노랑들은 내 것은 꼭 끌어안는 그런 분이 있으려 했잖아요. 내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프라이드라던가 내가 쌓아왔던 내 인생관이라던가 이거를 건드는 사람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앙칼진 고양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우리 노랑들은 내 것을 하나라도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여자친구든 내 남자친구든 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이런 분들에게 가차없다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발톱을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보인다는 거죠. 이분이 없어도 우리 노랑들은 행복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회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재회운을 끌어오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했는데
일단은 이 두 카드가 눈에 띄어서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혼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컵 10번 주변이라던가 내 상황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흘러가신다 했잖아요. 이 말이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노랑님들께서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분인데 굳이 이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이분은 우리 노랑들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멋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랑들이 굳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 노랑들 자체가 재운을 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그래도 더 재운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이 재회를 올리기 위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두라는 거예요. 지금 바보 카드하고 소드 페이지 나왔거든요. 바보 카드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떠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기 괜찮은데 굳이 나온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해주는 것은 우리 노랑들이 이분을 원하고 재회를 원한다면 내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변이 괜찮으니까 우리 노랑들이 살갗으로 불편감을 못 느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간접적이라던가 직접적으로 노출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쨌을 때 나를 행복하게 했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완전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이 사람 생각을 계속 해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 던지고 벗고 나의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0번이잖아요. 초기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세팅값을 지워버리고 아예 새거 0으로 시작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그것이 있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게 소드 페이지란 거거든요. 소드 페이지는 정보 탐색이라던가 서치라던가 새로운 것을 긁고 모으는 그런 탐색 능력에 특화된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증도 발휘해보고 한번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라는 거죠. 우리 노랑들께서는 이 사람한테 관심만 가면은 우리 노랑들이 스스로가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본인만의 솔루션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심 자체에서 줄까 말까를 고민해버리니까 여기서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또 우리 노랑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면은 재회운의 운기가 트인다. 재회가 가능하시다. 이거를 말해주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 노랑님들 카드는 재회라던가 이런 게 다 노랑님들 손아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조언이라던가 제안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노랑님들이 알고 가시면 좋은 점 이거를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님들 카드는 밸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밸런스가 말해주는 것은 양측 간의 균이랑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노랑님께서 지금 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쏟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이 재회에서 갖고 싶은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노랑들의 삶에서 갖고 가야 될 포인트는 밸런스란 거죠. 아까 펜타클 4 내 것에 의해서는 집착 그것도 넘어서 누가 내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불안감까지 엿보였는데요. 여기서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랑님들이 필요한 건 밸런스라 했잖아요.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제일 원하는 분이라고 가정을 지으면은 이분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우리 노랑들의 밸런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져간다면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첨가하라는 거죠. 그리고 재해가 아니라도 내 삶에서 본다면은 내가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라던가 나의 책임감, 무거운 짐 이런 거를 지금은 포화 상태니까 좀 놓는 방법, 놓는 방식 이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께서도 스스로 아실 수 있어요. 이 부족하거나 이 과다한 부분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밸런스가 깨지면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갈등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좀 나를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조율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노랑들이 살아온 방식이라던가 습관이 정착화돼가지고 우리 노랑들께서 변화 방식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습관이란 거는 누구든지 변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찬찬히 조금씩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노랑들이 지금 현재가 너무 안정적이고 괜찮고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있는 것 같고 나의 생명이라던가 나의 모든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 갉아먹는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기서는 내 변화를 인내심 있게 한번 가져가 보자 하는 생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재회 리딩이기 때문에 원래는 상대방에 의해서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노랑들께서는 나라는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계속 우리 노랑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은 외모라던가 풍기는 분위기라던가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노랑들의 이미지 이런 건 다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노랑들이
마음을 안 여는 게 문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포커스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노랑이들이 바뀌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실 거라 보이거든요. 내가 원해야지 바뀌는 분, 그런 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랑이들에게 말을 해드리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원하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나의 인생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우리 노랑이들이 정말 손길만 스쳐도 다시 재회가 가능한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랑이들이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내가 힘든 부분이 있냐, 이거를 보듬어 가시고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리딩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이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노랑이들이 편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노랑이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이들. 오늘 리딩 주제는 재해를 위한 리딩 가져와 봤어요. 이 시리즈는 총 2편으로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재해를 위한 준비편,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1편에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재회 흐름을 끌어올 수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그 사람 눈에 빛이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이들 카드를 보면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런 롤모델인 사람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외모에서 펜타클 라이트와 완드킹 떴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우리 초롱이들께서 본인의 영향력이라던가 본인의 아우라가 남들에게는 강력하게 비칠 수 있다는 모습인데요. 먼저 나이트 펜타클이 말하는 것은 우리 초롱이들께서 외모가 좀 다부졌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오래 한 사람, 균형감 있는 사람, 이런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초롱들께서 운동을 하신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워낙에 지방이랑 근육 이 비율이 잘 짜져 있고 몸의 라인도 균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모에서 펜타클 라이트뿐만 아니라 완드킹까지 떴잖아요. 이 완드킹은 자신감 넘치는 외모, 이런 것도 얘기해 주거든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 초롱님들께서 실제로 운동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뿜뿜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초롱님들께서 원체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눈길을 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초롱님들이 그렇게 외모를 잘 안 가꾸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말해주는 건데, 내 체형에 있어서는 열심히 관리하고 외모에 있어서는 날 잘 가꾸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다니고 청결에 있어서는 잘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우리 초롱이들 자체가 정말 그 사람 눈길에는 정제감이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내 이 기존의 이미지라던가 생긴 외모가 정말 남들보다 꿀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꾸미지 않더라도 이 아우라라던가 포스라던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올 수 있으시거든요. 자신감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카리스마라던가 에너지가 남들보다는 번쩍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꾸밈에 있어서 나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더라도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그냥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한 번쯤 뒤돌아보고 그런 느낌의 외모를 가지신 분이란 거죠. 그런데 성격에 있어서 월드카드와 완드킹 나왔어요. 이것 또한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월드는 완성감, 목표 도달, 통달 이런 말이 있듯이 성격에 있어서 월드가 나왔다면 끝판왕이라는 거거든요. 성격이 완성되었다는 거고 내 내면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 안정되어 있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줏대라던가 잣대라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초롱들께서는 자기의 세계관이라던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시고 내가 싫고 좋고가 분명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걸 입증하듯이 뒤에 완드킹이 떴거든요. 이 완드킹은 내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넘치는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완드퀸도 그렇고 완드킹도 그렇고 외모에서도 성격에서도 다 사람을 집중시키고 끌어오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파고들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뿜뿜하다 보니까 항상 내 길을 개척하고 싶고 내 안정적인 성격에 이어서 계속 탐구하고 알아보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단하다라고 비춰줄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초롱들께서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리더형에 적합하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 초롱들께서는 리더십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울러는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의 눈에는 그렇게 멋있게 우리 초롱들이 비춰지고 있는 건데 왜 제외가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혹시 나한테 있는 건지, 어떤 것이 그런지 한번 요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들 카드는 노랑들 카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노랑들 카드를 뽑을까 이 카드를 뽑을까 고민한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설명드리자면은 제외를 막는 문제 원인의 펜타클 에이스랑 완드 나이트, 이게 말해주는 건 지금 현 내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을 넘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의 열정을 끌어오는 완드킹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드 나이트가 떴어요.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우리 초롱들이 내가 이 제외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롱들은 이 사람을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초롱들께서 이 사람의 일은 내 구역 외다 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현상을 유지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 맞다는 거죠. 어쩌면 이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 에이스 펜타클이 뜬 만큼 남들보다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나 인풋을 좀 많이 넣어지는 그런 분이라 보이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밥 한 술을 더 떠준다거나 아니면 뭘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남들보다 폭이 넓으신 분이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뜬 거 보니까 우리 초롱들이 굳이 제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이 푸시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 아니더라도 날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푸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굳이 얘를 선택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모습이 또 어떻게 발현될 수 있냐면은 내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시랑 이런 걸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제외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차려준 밥상만 먹어봤지 내가 직접적으로 제외를 하려고 한 그 모습은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이 완드나이트가 뜬 이상 제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모습일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초롱들은 지금 제의를 굳이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 시도를 잘 안 했다는 거죠. 혹은 시도했더라도 이 상대가 원하는 그거에 비해서, 그 레벨에 비해서 우리 초롱들이 살포시 했다거나 그 사람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라인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 초롱들께서는 굳이 그냥 다른 사람 우회해가지고 얘 어떻게 지낸대? 하면서 근황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의를 막는 것은 나의 태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볼 때 내가 열정이 부족하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란 거죠. 그리고 뒤에 펜타클 10번과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초롱들께서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 초롱들께서는 월드카드로 그 펜타클 10번이 나온 이상 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고 싶어하지 바운더리 밖에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 굳이 여기서 한 발 벗어나서 움직여야 되나 싶은 거죠. 아까 월드카드는 사실 집돌이 집순이 카드기도 말하는데 여기서는 또 말해주는 것은 우리 초롱들께서 내 영역 밖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움직임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수동적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사제 카드까지 뜬 거 봐서는 여사제는 본디 짝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내가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지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펜타클 10번이든 여사제 카드든 말해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우리 초롱들께서 원하는 사람이고 하고 싶으면은 목소리를 내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초롱들께서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혹은 이 환경 자체에서 이 사람과 단절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 초롱들은 내가 막고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 나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초롱들께서는 남의 것이라던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도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 초롱들께서 내가 원하는 거고 내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영역 확장에 있어서는 열정적인 분은 맞아요. 하지만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이 사람의 교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맨투맨으로서 사람과의 깊은 교류라던가 그 애정이라던가 사랑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거에는 미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초롱들이 굳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초롱들이
자기의 확장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분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말은 우리 초롱들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해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방 중심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레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상대는 못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너무 잘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쟁취하고 하다 보니까 내 레벨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 초롱이들 레벨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위 레벨이거든요. 근데 우리 초롱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차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눈높이가 잘 맞춰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고 이런 거를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는 거죠. 이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원인에서도 우리 초롱이들에게 굳이 원인을 꼽는다면은, 초롱이들께서 내 생각을 먼저 바탕으로 두고 다른 사람을 부가적인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은가, 이거를 포인트로 집어드리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초롱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초롱님이 살아왔던 환경이 그런 거고 초롱님의 습관이자 인생관이기 때문에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집어드리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의 눈높이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설명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재해를 원하는 초롱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하는 흐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회를 원하시는 초롱님의 메시지라면 간략하네요. 움직이세요, 이거예요. 지금 내 욕망에 충실한 데빌 카드도, 이 인어가 어린아이한테 선물을 주고 있는 컵 6번도, 내 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나의 것으로 갖고 오는 완도 6번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소드 나이트도 다 말하는 건 움직이란 거예요.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집순이 집돌이처럼 가만히 있고 내 완성된 세계라던가 내 내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런 성격도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롱님께서 정말 재해를 원하거나 이 사람을 원한다면 움직이시는 거죠. 지금 너무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이 들리는 것은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나 중심에서 상대방을 원하면 이 상대방 중심으로 해서 이 상대방에게 컨택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밑바탕이 되는 건 데빌 카드 떴듯이 내면의 욕구와 욕망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있으면 이거를 토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 데빌 카드는 내 욕망이 들었다 해서 행하라는 건 맞지만은 참는 욕망,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제가 초롱님한테 드리냐면은, 초롱님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남들 기준에선 잘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분이라 했잖아요. 나와 이 사람이 이상이 맞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멈칫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롱님들께서는 나보다 부족하고 조금 미숙한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값을 도출해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원하면 계속 끊임없는 푸시라든가 내 애정 공세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은데, 내 마음을 이때까지는 억눌러 왔다면 이거를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는 거죠. 나는 너를 원하고 있어, 이거를 끊임없이 푸시하는 거예요. 어쩌면 초롱님과 그분이 헤어진 원인이 초롱님께서 너무 자기 외에 관심이 없다거나 나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들이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너가 내 사람이어서 너무 좋았어 하면서 끊임없는 애정 공세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소드 나이트도 그렇고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걸 지체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들었으면 움직이는 쪽이 더 나으시거든요.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갖기에 어떻게 하면 말을 내가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 이거를 아실 분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잘 하셔서 이 사람한테 푸시하라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스탑이라고 한다면은 기다리고 계속 내 마음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사실 너의 표현이 너무 그리웠어 하면은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그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해를 올리는 일에서 이 카드들이 나온 거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 초롱님들이 표현을 하길 원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얼추 들춰볼 수도 있는 거고, 초롱님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카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초롱님들께서 이번 리딩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님들 카드는 자연의 정신이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모든 각각의 요소는 각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노력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앞서 했던 그 얘기랑 비슷한 결인데 이 사람과 나는 각각의 유기체고 각각의 사람이란 것을 알라는 거죠. 내가 여태껏 생각해왔고 여태껏 쌓아왔던 나의 카테고리라던가 나의 바운더리는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야겠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이 키워드인 만큼 우리 초롱들은 내가 실내 활동을 좀 많이 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야외 활동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이 메시지도 흘러오거든요. 지금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에너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깥쪽으로 펼치는 그런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초롱님들께서 나만의 세계를 잘 구축하고 이런 모습이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잘 느끼고 모든 에너지의 결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깥 활동이라던가 다른 사람이라던가 이런 거를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쟤뿐만 아니라도 우리 초롱님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더 필요한 그런 점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물론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바운더리를 더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 넘어서 너, 우리 이런 모든 공동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쪽이 더 낫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다친 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마음을 열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에너지라던가 모든 활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끌어안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라던가 살아온 환경에 있어서 힘든 분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내가 다친 마음이 원래 내 성격이 이럴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무슨 경험으로 인해서 달라졌던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해 드리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나를 밖으로 꺼내고 모든 것을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 초롱님께서 마음이 아픈 일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일부일 뿐이고 그 앞으로도 더 넓고 더 큰 모든 것들이 나에게 흡수될 수 있거든요. 우리 초롱님께서는 지금 혼자서도 이렇게 너무 멋있는 세계를 구축하신 분인데 다른 것까지 흡수하면 얼마나 더 멋있어지겠어요. 정말 내가 더 완성될 사람이라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우르고 그걸 통달하는 사람이 더 멋있잖아요. 초롱님이 멋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초롱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수 있을지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건데 우리 초롱님들은 지금도 너무 멋있다. 하지만 우리 초롱님들의 이 멋있는 모습을 남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초롱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짠 하고 밖에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이끄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초롱님이었다면 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 온몸에 여기저기 뽀뽀하고 막 멋있는 옷 걸쳐서 밖에 막 나가서 뽐내고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만큼 멋있고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난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아시고 만약에 과거에 이런 고통이 있거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 초롱님들은 항상 밝고 빛나고 우리 초롱님들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초롱님들의 마인드라던가 과거에 살았던 경험이라던가 우리 초롱님들을 만들었던 그런 환경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대단한 건 우리 초롱님들이 이걸 이겨낸 본인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 초롱님들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초롱님들이 편안한 그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초롱님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쟤를 위해 리딩 가져와봤어요. 이번 리딩은 총 2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그 1편을 가져왔고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재회의 흐름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 그 사람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특이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외모에서는 컵 8번과 소드 7번이 나오는데 이거 먼저 해석드리면 겉에서 보이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좀 차가워 보일 수 있거든요. 컵 8번은 내가 떠나는 카드고 소드 7번 또한 어딘가로 가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랑님들이 이 외모만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좀 차갑다거나 무뚝뚝하거나 자기 빼고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그냥 무섭게 생겼네? 이게 아니라 은근히 날카로운 분위기까지 있어서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그런 것도 보이시거든요. 상대방이 우리 파랑님 앞에 서면은 뭔가 거짓말 못하겠고 진실의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좀 고독해 보인달까? 뭔가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 이거에도 가까워 보이고 내 자신을 숨기는 그런 것도 있으실 거란 거죠. 뭔가 여기 있기보다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떠나고 싶거나 그런 눈빛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분이란 거예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내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인상인 것 같다라는 게 흘러오는 거죠. 우리 파랑들 인상이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파랑들이 지금 외모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떨어진 지 너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외모에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외모만 본다면은 좀 조용하고 차가워 보인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을 수도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미묘하다잖아요. 여기 그 뒤에 완두 6번과 소드 2번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 완두 6번은 자원거제 카드인 만큼 내가 어느 정도 하나에 인정받은 게 있고 여기 내 밑에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듯이 주목 또한 잘 받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하나에 있어서 성취를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드 2번은 이 내면적으로 갈등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어가 두 개의 소드를 꼭 끌어안고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보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 주변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 몸을 숨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카드는 오묘하잖아요. 합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생활로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겉으로는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머릿속이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 이런 분들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끊임없이 쟁취하고 돌진하는 주도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내 스스로의 굴레에 갇혀가지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표정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내비쳐주는 걸 수도 있으세요. 나는 그냥 고민한 것 뿐인데 상대방에 있어서는 좀 차가워 보인다.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감정 표현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일 수 있어요. 내가 뭐 따내거나 해내거나 이런 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마음을 들추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 보면은 우리 파랑님께서 평소에 이분과 만났을 때 내 표현을 잘 안 했다거나 굳이 내 마음을 숨겼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실까 싶으신 거죠. 파랑님들이 얼굴에 다 티가 나는 그런 게 있었더라도 파랑님은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의를 막는 내 태도가 있는지 내 태도 중에서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 제의를 막는 요인은 다른 건 없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만나겠지. 우리가 운명이면 만나겠지. 이런 분이요.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이 생각이 너무 짙어지다 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놓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 너랑 나랑 운명이면 우린 다시 만날 거야 하면서 쿨하게 보내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일단 베이스 두 상황에서 공동이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내가 너한테 표현을 안 해도 너는 내가 좋다면 나에게 푸시를 하겠지. 그 와중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이 간다면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이게 어렴풋이 있다는 거예요. 해탈이면 해탈이고 무수이면 무수인데 이 운둔자가 나온 시점부터 우리 파랑이들은 이 재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은 분일 수도 있어요. 운둔자는 내 내면의 세계만 관심 있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떡하니 재회운을 막는 요소에서 뜬 거 보니까 나는 사실 애시당초 이 재회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었다. 이 말도 흘러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재회를 원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원하는 상황
여기에서는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처음 접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 지식과 경험을 살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러신 걸 수 있는데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이 너무 깊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오리무중이란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파라님들은 재회를 원하지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시도조차를 안 하신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 뒤에 펜타클 6번과 완드에 있었거든요. 펜타클 6번은 내가 이 사람과 상대방에게 소통하거나 뭔가 물건을 쥐어준다거나 실질적인 어떤 의사소통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이거 재회에 막는 요인으로 뜬 거 보니까 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 이 말을 의미해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에이스 초기의 기운, 내 마음의 열정의 에너지 이거를 조합하다 보면 내 열정이 이 사람과 연락을 닿기까지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나는 이 사람과 연락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내가 열정을 일으키면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열정이 이렇게까지 오진 않는다. 라는 것도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락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과 뭔가 직접적인 만남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해서도 재회를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소통이 끊기신 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려고 하고 우리가 운명이면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노출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은 큰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환경도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끝난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란 거죠.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게 사실상 이 불균형 때문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이 저울은 균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기울어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완드 에이스는 열정의 아이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 원인으로 안 한다면은 내가 너무 열정만 과다한 거예요. 이 열정이 어디서 발휘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랑님한테 해당되는 걸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누군가의 이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했다, 의견을 잘 나누지 못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쪽은 내 것을 뭔가 계속 푸시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받아줄 수 없는 그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오는 괴리감이 생성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의사소통하고 표현하는 그것이 과다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얘 왜 이래? 할 정도로 한 푼만 계속 푸시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워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줄 자세가 안 돼 있고 오픈마인드가 안 됐는데 얘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부담스럽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거죠. 한 가지 더 문제 원인으로 보이는데 우리 파랑들은 할 만큼은 다 했다 이것도 비춰져요. 우리 파랑들은 머릿속으로는 폭풍을 치는 그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연애를 했을 때 이것도 많이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다 나오고 이 사람한테 표출한 건데 이 사람이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다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을 다 표출했는데, 혹은 난 너한테 너무 많이 배려했는데 너는 왜 이런 모습이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운동자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모두 쏟을 건 쏟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비록 너에게 표현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표현을 안 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라든가 내 마음속에서는 무수한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대한 결과값만 너한테 표출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하찮은 게 아니야. 얼마나 값진 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건데 하면서 스스로가 정리를 해버린 거죠. 나는 너한테 쏟을 건 다 쏟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게 두 분의 의사소통이 약간은 어긋났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파랑님들께서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을 어떤 건지 잘 들어보진 않은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처단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파랑들에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죠. 우리 파랑들이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재회를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솔루션인 만큼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흐름을 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는 메이저 카드만 떴거든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정말 행동만 고치면 이걸 제의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강력하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데스, 데빌, 저스티스, 행맨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카드 조합도 오묘하긴 한데 지금 먼저 악마 카드와 정의 카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데스 카드가 뜬 시점부터 내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파랑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가져오라고 하는 욕구가 있으시고 머릿속에서는 폭풍우 치는 그런 게 있다잖아요. 둘 다 양과 양인데 무엇도 빠지지 않고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재정립하고 재조립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데빌 카드하고 정의 카드로 뜬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데빌 카드는 내 욕구를 상징하는 거고 저스티스는 마음속의 밸런스, 균형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정립,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립과 재조립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로 내가 욕구가 들었다고 무작정 행하신 분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재정립해서 이 정의 카드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 내가 너무 수동적이고 내 마음에 욕구가 들었는데 이걸 표출하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여기서는 데빌 카드 이게 효과가 발휘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저스티스가 효과가 발휘해야 되는 경우는 내 마음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파랑님께서 푸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파랑님들의 마음속이라던가 생각에서 파랑님과 이분은 다른 존재인데 파랑님이 스스로 이 사람도 그럴 거야 하면서 푸시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너무 밀고 붙이는 건 아닌지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내 줏대라던가 잣대를 이 사람에게 요구한 건 아닌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기준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 건 아닌지 이거를 이 카드가 읊어주는 거죠. 저스티스가 발휘해되려면 내 마음의 데빌이 약화돼야 되잖아요. 이 데빌에 대한 조언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머리에서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도출된 것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굳이 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이런 답답함이 들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파랑분들께서는 인내와 절제심을 가지고 너의 의견은 그랬구나 하면서 받아주는 그런 포용력인 자세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데빌 카드가 발휘되는 경우 내가 너무 수동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 욕구를 내비치지 못했던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 내 집착과 열망을 발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들면 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딱딱한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싫어할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하면서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거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럴 거야 하면서 움츠려든 그런 것도 있을 거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습일 거라 보이는데 전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내면의 욕망을 이끌어오라 했잖아요. 우리 파랑님들 성격 자체가 좀 유순하시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상황이 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파랑님들께서 욕구랑 욕망을 보이셔도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평균값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내비쳤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일상이고 자기 딴에는 평균이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인지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도 모르거든요. 내가 제의를 원하고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상대한테 내 마음을 내비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 행맨 카드가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행맨 카드는 인내하고 상황을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다리가 묶여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위에 있는데 행맨은 머리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시선을 달리해가지고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분 상황에서 모두 이 각기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런다면 일단은 멈춘 상태에서 객관적인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면 이쪽으로 봐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달리보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느 한 점이 의문점이 풀리는 그것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랑들도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지금 내 내면의 세계에서 갇히고 외부 상황을 잘 못 보는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기 때문에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내 시선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상황이 시끄럽다 이러면은 그냥 혼자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 가져도 돼요. 이 사람들을 굳이 찾아나설 필요는 없고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탐구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폭풍을 치는 소드 2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분히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그래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 해소 방법이 다른다는 건데 소드 2번은 내가 뭐든지 다 끌어안고 폭풍을 치는 머릿속에서 그냥 나만의 이너피스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게 강하거든요. 근데 행면은 내가 시선을 다르게 보고 그냥 내 침착함을 한번 유지해 보면서 떠날 건 떠나보내고 그런 유유자적한 모습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복잡한 그거에서 좀 덜어내서 차분히 가져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파랑님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성격에서 완드식스가 나왔잖아요. 동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 행동이 너무 딱딱했어, 아니면 내가 너무 푸시를 많이 했어, 이런 분이 있다면은 여기서 한번 되짚어봐가지고 재해를 끌어오고 싶으면은 내 다른 모습을 한번 이 사람에게 보여줘보자, 이런 것을 우리 파랑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파랑님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얻어가야 될 메시지라던가 조언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는 통합 카드가 나왔어요. 이 통합이 말해주는 것은 제가 아까쯤에 우리 파랑들의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강했잖아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파랑님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다 내 것으로 끌고 안고 하나로 통합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이 카드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몸과 마음을 결합한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것이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이든 일치시키고 통합시키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랑님들이 매우 내각이든 외곽 내우든 그것이 상관없이 모든 모습이 우리 파랑님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욕심내고 있고 바라는 것, 그거를 일단 잠시 내려두고 진짜의 내 모습을 끌어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 우리 파랑님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파랑들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싫거나 이런 감정이 든다면 여기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결합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내 순수한 내 영혼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회를 위한 조언이기도 하고 우리 파랑들을 위한 조언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파랑님을 위한 메시지에 좀 더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 말이 해주는 것은 우리 파랑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다, 이거를 말해주기도 해요. 일단은 내가 연애든 뭐든 앞서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연애든 뭐든 중요한 건 난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려버리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못해버리면은 나는 정말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어떤 행동이든 간에 우리 파랑님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만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하고 싶고 결합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떼어놓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은 좀 약해,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도 내 자신에게 효용력을 구하고 한 단계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전의 것이 너무 답답하고 만약에 이 상대 또한 나에게 답답함을 줬다면은 그냥 다 떼버리고 우리 파랑들이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파랑들이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랬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사람 또한 나에게 스트레스고 어두운 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나의 모습을 끌어안고 내가 좀 버릴 건 버리고 하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파랑들이 지금 소드 2번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랬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멋있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은 그럴 수 있는 분이고 남들이 우리 파랑들을 봤을 때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파랑들 스스로는 얼마나 더 값지고 더 멋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언과 마지막으로 가져갈 포인트에서 재해를 위한 방법보다는 파랑들을 위한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파랑들이 마음 편한 그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파랑들의 앞길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오늘은 재회를 위한 리딩 가져와 봤어요.
대회의 리딩은 총 2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했고, 첫 번째는 제의를 위한 준비편에 대해서 읊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제의 흐름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 그 사람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일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이 카드를 보면은 저에게 비춰지는 검정님들의 이미지는 담백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외모에 저지먼트와 소드3 나왔거든요.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우리 검정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쇼크를 얻은 거죠. 와, 내 마음에 꽂혀버렸다. 이렇게요. 아니면은 내가 원래는 이상형이 이거였는데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끌리지? 나는 검정이 같은 타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인 건 왜일까? 하면서 우리 검정님을 외모에 봤을 때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온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분을 만났을 때 밝은 분위기에서 보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혹은 이분과 마무리 지은 그 상태가 그렇게 결코 밝은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도 되세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검정님들의 외모만 보고 놓고 보면은 밝은 이미지보다는 조금 어둡고 암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상처가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이는 눈빛을 우리 검정님들이 탑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검정님의 성격, 웬걸, 펜타클이 떡하니 떴어요. 이거는 내가 외모는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슬퍼 보이고 고양이 같은 녹말모를 가졌지만은 성격은 정말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펜타클이 뜬 만큼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현실감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의 성격은 그렇게 크게 굴곡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신뢰가 가는 성격이랄까? 현실감이 넘치기 때문에 계획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잘 짜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라면 뭔가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펜타클 3번까지 떴거든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티키타카 이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사이 속에서 내 역할이 무언가 딱 알고 이 역할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으실 거란 거죠. 그러니 내 위치에서 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잘 받고 협업 능력 또한 탁월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퀄리티 또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에서 비치는 거 보면은 우리 검정님들 성격은 하나라도 뭔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뭘 함에 있어서 이거를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란 거죠. 조용한 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펜타클은 이동이 크게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가 표현으로 나타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왈가불가할 바에 그냥 하나라도 더 만들고 보여주자 이거에 더 능하신 분이란 거죠. 조용하게 내 건 할 거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일하면 편하고 계속 안정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우리 검정님이란 거예요. 근데 연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딱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이렇게 우수히 차있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표현을 안 한다 이런 걸 수 있거든요. 표현을 하더라도 내 깊은 감정에 있는 그게 아니라 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미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 무덤덤하게 말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인이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연인은 내 본디, 외면부터 마음속까지 다 알고 싶어하는 게 그게 연인인데 우리 검정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던하고 무덤덤해버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이거를 조금 힘들어하신 분이라면은 여기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검정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안정감 있고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우리 검정님들이 통해서 다시 릴렉스 될 수 있고 내 마음과 정신을 리프레시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좋거든요.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만약에 감정을 좀 더 원하고 교류를 좀 더 원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이게 흘러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혹시 내 태도 중에서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뭔가 재해를 막는 요인이 다른 게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의를 막는 요인에서 이 4가지 카드가 저에게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내 에너지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쏟아져 있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은 자기 성장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두신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내가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 들고 있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욕구가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작정 달려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일 수 있고 아니면 내 시기가 지금은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의를 막는 요인에서 이 카드가 뜬 걸 보면은 상대를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게 첫 번째로 흘러오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자기가 주관을 세운 것은 그거를 좀 변화시키지 않은 고집쟁이인 모습도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를 투자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결과값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여기서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력으로 옮기시지도 않고 펜타클 안정을 강화하는 그것처럼 다리를 땅에다 똑 박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결연한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내 상황이라던가 내가 원하던 것이 잘 풀리면은 상대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를 좀 뒷전으로 하거나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은 표현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그런 경향도 있을 거라 보이는데 여기 킹 완드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왕이신 분인데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뭔가 수줍음을 느끼거나 그런 거였으면은 내 열정은 과다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숨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우리 검정님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재해를 막는 게 내 스스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정말 재해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책략을 쌓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집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내가 재해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긁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스탠바이 할 때다 이거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재해의 문제점이라 했잖아요. 사람은 0과 1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란 게 있고 제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표출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고 다른 걸 다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조리 있게 할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문제 상황에 나타난 거 보니까 검정님의 그분은 내 지금 당장 느끼는 마음을 다이렉트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가깝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께서는 내가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하나라도 리스크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략가로 보이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랑이라던가 애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좀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정적인 거 중요해요. 이 둘만의 관계에서 2명 다 날뛰어버리면 이것도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랑에 있어서 내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이거는 또 안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딥하게 표현하진 않아도 좋아해, 너가 있어서 좋아, 행복해 이런 표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소통이라던가 내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은 표현이 좀 정적이신 분이 많을 거라 보이거든요. 뭔가 일상에서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그게 있어도 내 표현에서는 그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내 생각하는 마음은 더 큰데 내가 이렇게 입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는 작게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 표현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상대는 그것 또한 부족하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검정이가 좀 더 표현해주고 나를 좀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검정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건지 날 좋아하지 않는 거라 느껴져서 너무 속상해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검정님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재회운을 막는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포인트로 짚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해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흐름을 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행동의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들 카드에서는 먼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게 부딪혀야 될 땐 부딪혀야 된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펜타클 페이지 나왔거든요. 펜타클은 아까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펜타클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검정님들을 굳이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페이지의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페이지는 내가 새롭게 시선을 달리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가시작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검정님의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에 이 시선을 한번 다르게 보자는 거죠.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새롭게 시각만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이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제의를 안 받아주고 있는 건지, 나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기 뒤에 컵 2번이 뜬 거 보니까 소통의 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소통의 길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검정님들이 연락을 안 한 확률이 높다, 이거를 말해주는 걸 수 있어요. 컵 2번은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제의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서 컵 2번이 뜬 거 보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라, 이것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드 7번이 나온 거 보니까 완드 7번은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적들을 쳐내고 있다, 이 말이 되거든요. 위치 자체가 우리 검정님들이 한 수위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이 우리 제외의 이치 라인에서는 검정님이 좀 더 유리한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검정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을 표현을 해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글이 녹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설계 자체라던가 설립 자체를 잘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얻고 가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두서없이 행동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뭔가 얻을 게 있고 나에게 승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시고 결국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죠. 일단은 행동으로서 해야 된다면 해봐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페이지도 나오고 에이스의 기원도 나왔단 말이에요. 내 기존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내가 새로운 시선으로 받아줄 오픈마인드로서 다가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도 아까 우리 검정님들 카드 협업을 나타내는 펜타클 3 나왔잖아요. 일적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하시거든요. 근데 내 감정에 있어서는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분이었다면 이걸 다 떼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직설적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이라던가 내 느낌이 드는 걸, 그걸 다이렉트로 얘기하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쌩 날 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나 너 싫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쌩으로 나타내라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방향에서 나는 우리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도 이렇게 될 거고 내 마음도 이렇게 될 건데 너가 이렇게 조금 해주는 게 어떨까? 라던가 나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너가 나랑 같이 가줬으면 그게 더 나에겐 안정적인 길일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좋은 감정이 들 때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균형과 평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는 머릿속에 필터링을 걸치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준점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연인에 관한 것이라도 필터링을 걸쳐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를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준을 못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검정님들께서 나타내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깔끔하고 하나하나 소중하고 가공되고 세련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분이 원하는 그거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다가가는 게 좋다는 거죠. 어쩌면 검정님들은 여기에서 대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모든 패를 보여주면은 이거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러신 분이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못돼 보이고 아무리 별로여도 선을 넘지 않으면은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연인은 좀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영역이란 거죠. 그런데 이 선, 연인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런 게 이 상대방 쪽에서는 나에게 관심 표현하기, 이런 거란 거죠. 검정님께서 나에게 뭔 마음인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연인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검정님들께서 가져갈 것은 내 마음 표현하기, 그것도 새로운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면서, 이런 거란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 리딩을 듣고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은 어떤 건지 메시지와 조언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카드는 대천사 라파엘이 떴어요. 라파엘은 치유와 지식의 천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보고 느껴지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검정님들이 이분에게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내 마음을 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은 안정을 중시하는 분이고 이 상대방은 반대로 열정과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느꼈다면은 우리 검정님들도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었고 그랬다면 내 마음을 보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검정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달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내 몸을 좀 보살피라 이 말도 돼요. 우리 검정님들은 누군가 협업을 통해서 바쁘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몰두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든 분이라면은 여기에서 대해서는 밸런스 조절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살피는 그 시간을 강화시키라는 거죠. 내가 몸이 뭔가 조그마한 신호를 보냈으면 여기서는 나의 몸을 돌볼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파엘은 지식의 대천사라고도 했잖아요. 이 지식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에이스와 페이지의 기운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분과 제일 원하는 분이라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지식의 일부라 생각하고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외우는 방식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상대가 너무 정말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를 하나의 학습으로 생각하자 이거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애정의 관계에선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검정님들이 펜타클인 기준점이 있는 만큼 이거를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습관이라던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한 번에 엎어버리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인트로 둬서 우리 검정님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그냥 학습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뭔가 내 균형감이 깨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이 사람 놔도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지 내가 남의 의견 듣고자 이렇게 절절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드 7번 우리 검정님들이 우위를 달성하고 있고 내가 제외에 있어서 이 사람보다는 위치가 더 위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검정님들이 여기서는 굳이 지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난 여기도 싫고 그냥 이 사람을 놓고 싶고 언젠가 우리가 운명이면 만나겠지라는 마인드를 탑재하신 분이라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치유에 몰두하자 이게 우선이란 거죠. 그리고 나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 상대방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재회를 하기 위함에 앞서서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과 재회에 앞서서 뭔가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그쪽에다 신경을 쓰고 내가 좀 뭔가 마음의 회복이 된 후에 이 사람에게 재회를 위한 그런 발걸음을 돋으셔도 괜찮겠다라는 게 이 카드에서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회에 의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검정님들을 좀 더 돌볼 수 있는 그런 조언과 메시지에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검정님들께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행복해지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